과거가 내를 지배하면 돈을 엄청 많이 쓰게 되는구나. 이렇게 개떡같이 했을 때 순수익이 돈을 꼬라박을 했을 때 순수익이. 안녕하세요. 범작가입니다. 그 일러스트 페어 부스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처음 참가할 때 굿즈는 어떻게 야매로 만들겠는데 부스를 뭐 딱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일단 공구도 하나도 다를 줄 모르고 그래서 좀 막막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거 알면 별거 없거든요. 내가 오늘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잘 알려드릴게요. 잘 만드는 것보다 실속 있게 싸게 제작하고 눈에 잘 띄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서울패츠 홍보 자료인데요. 이거 보면 다 하얗죠. 하얗고 광목천이 있고 액자가 있고 이런 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사장이 넓다 보니까 사실 내 제품만 보고 부스로 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관람객 분들도 이게 넓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만 보다 보면 그게 그거 같고 이게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이래야지 브랜드 특색이 저거구나 하고서 보시는 거거든요. 화이트에다가 감성 소품을 하기보다는 좀 컬러감을 살리고 이거를 좀 현수막이나 폰보드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고, 부스가 1패에서는 유튜브 썸네일 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짝의 어그로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 베이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팁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뻔한 소리일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어떻게 꾸몄는지 현천사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서울패 신청했다 떨어져가지고 전 맨 처음에 K1패로 했었어요. 가지고 처음 했던 건데요. 제가 처음에 한 실수가 뭐냐면 이게 부스 디자인이 나오면 저는 이거를 제가 바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스 디자인을 먼저 그림부터 그린 거예요. 보여드리면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벽을 심플하게 핑크색 시트지로 덮고 여기 네온 사인 하면 감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있잖아 뭔가 포스터 같은 걸 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이 됐는데 현실이 이렇게 됐거든요. 막상 제가 뭐 네온 사인 제작도 알아보고 시트지 제작도 알아보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게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취업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부스 꾸미기가 처음이시라면 내가 상상한 것과 내가 구현한 것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상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이게 생각보다 비싸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림부터 그리기보다는 내가 주문할 수 있는 집기가 뭔지, 내가 주문할 수 있는 인쇄물이 뭐가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다 알아본 다음에 디자인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실수는 뭘 해야 되는지 멘붕이 오는 건데요. 이게 처음 하면은 되게 막막하고 조급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이 얼마 드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고민을 해도 그거 20만 원이야 하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트지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업체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인쇄랑 시공을 합쳐서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업체에서 인쇄랑 시공 합쳐서 45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성원 에드피아 들어가서 현수막 가격 얼마지? 보니까 5만 원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는 거는 이게 돈이 얼마 드는지 몰라서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드는지를 알면 모든 게 굉장히 클린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나 엑셀로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짜라락 쓰고요. 그리고 여기 가격을 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여기 합계에다가 합계 함수를 걸어줘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짤 때 가장 베스트는 부스안만 짜기보다는 내가 참가비는 얼마 썼는지, 부스에 얼마 드는지, 굿즈는 얼마 드는지 이런 거를 다 쓰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부스값만 보면 좀만 돈 보태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 그러면 뭐 2, 30만 원 써볼까? 뭐 5, 60만 원 써볼까? 금방 이렇게 훅훅 돼요. 근데 내가 참가비랑 굿즈에 얼마 썼는지 보면 이미 여기 내가 180만 원이나 꼬라박았네? 이러면 바로 이게 현실적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스 10만 원 이내로 해봐야겠어.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세 번째 실수는 이게 손으로 직접 만들려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품을 아기자기하게 놓거나 내가 뭔가 한번 만들어서 제작이 들어가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막상 되게 꾀죄죄하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생각보다 이게 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멀리서 보면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서울패가 떨어져가지고 K패를 2차를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음 K패 부스인데 이때는 손으로 제가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인쇄소, 기계는 항상 옳다 해가지고 인쇄소에 발주를 맡겼어요. 그래서 손으로 안 만드니까 갑자기 콜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 만들고, 이거 벽면도 현수막이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현수막 어떻게 설치하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수막은 타카라고 해서 벽에 이렇게 착착 이렇게 박아주면 되고요. 다른 작가님 보니까 뭔가 벨크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계속 재사용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이소에서 이런 접착 겔 같은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붙이는 분도 계셨어요. 이거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카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빨리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링크 남겨둘게요. 그리고 살 때 타카랑 이 타카 제거기가 같이 세트로 있는 거를 사시면 좋아요. 이거 뺄 때 힘들거든요. 제가 수일코 브이로그에 설치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링크 남겨둘게요. 이렇게 인스타 팔로워 같은 것도 인쇄소 이런 거 아크릴 거치되는 X배너 이런 거 팔거든요. 미니 X배너. 그런 거를 주문하니까 훨씬 깔끔했고요. 제가 앞에 그렇게 개삽질한 거는 23만 원이나 썼는데 이렇게 인쇄소에다 맡겨버리니까 11만 원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이득이다. 이게 있어 보이면서 내 돈도 아껴주고 역시 기계는 옳다. 그리고 집기를 구매하실 때는 꼭 실제 사이즈로 내 부스랑 책상에다가 얹어 봐가지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렇게 얹어줬거든요. 1패 참가하면 이렇게 참가 가이드가 와요. 그럼 여기에서 책상 사이즈랑 부스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여기 맞춰서 책상을 그려주고 집기도 사기 전에 이렇게 다 얹고 굿즈도 내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얹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현장에 가져왔을 때 내 생각보다 너무 크거나 작아가지고 새로 다시 사거나 그 현장에서 갑자기 뭘 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너무 멘붕이 오고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한 김에 이거를 그냥 인쇄해가지고 지인이나 가족한테 주면 현장에서 설치를 되게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집기는 매니큐어 진열 때 쿠팡에서 구매해서 샀고요. 이건 꼭 저랑 똑같은 거 안 사도 되고 그냥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뜬다 라는 거를 참고해서 좀 원하시는 가격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엽서랑 마우스패드 거치 같은 거는 이거를 사서 썼습니다. 이게 한 개 사면 비싼데 뭐 10개 묶음 이런 거 사면 좀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진열대 사는 것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열대 샀어. 난 자유야 이랬는데 진열대에 물건을 넣어보니까 이거 보시면 물건을 다 넣었는데 이게 다 앞에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차가 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공간이 이렇게 죽은 공간이 생기는데도 계속 이걸 지그재그로 배치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시기 전에 단차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제품을 꽂았을 때 이게 이렇게 되겠다 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하고 구매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동안 이 부스가 효율이 좋아서 이거를 계속 돌려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돌려 막았는데요. 드디어 서울패가 포폴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회사 다닐 때였는데 그 부스 설치하려고 반차 썼는데 일이 안 끝나가지고 5시에 퇴근해가지고 가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촐하게 했네요. 좀 봐주세요. 그때 좀 계산했던 게 기존에 한 실수 중에 주요 가격이랑 안내사항을 붙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굿즈 만드는 거에 내 에너지를 모두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게 근데 안내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같은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제대로 답변을 해드리는데 막 사람이 갑자기 몰리거나 막 체력 떨어지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이거 손님도 되게 힘들고 저도 힘들고 막 이런 춘공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스티커팩이라면 이런 내용물을 써놓거나 아니면 이런 페이 정보나 명함같이 계속 반복해서 듣는 질문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 하는데 자주 물어보는 게 뭐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페이랑 계좌 정보 그리고 그 결제 정보에 대한 QR 스티커팩 상품이라면 제품 구석이랑 가격을 쓰셔야 되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보통 적어 놓으시는데 요즘은 인스타 아이디 적으면 QR코드 없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인스타 프로필 들어가면 QR로 뽑을 수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시면 좋고요. 저의 경우는 명함 위치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명함 어디 있어요? 명함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폰보드로 준비하시면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베스트고, 그런데 저는 대문자 P였기 때문에 맨날 벼락치기로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럼 인쇄를 어떻게 하냐? A4 용지에 하면 이거 그냥 막 흐느적 이러거든요. 이거 코엑스 근처에 킹코스라고 24시간 인쇄소 있어요. 이거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내 동네에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여기 가가지고 스노우 화이트지 300g, 이거 정확히 몇 g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200 몇 g이랑 300 몇 g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00g으로 인쇄해주세요 하면 이게 인쇄했을 때 그냥 종인데 단단하게 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엑스가 여기 있으니까 페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여기에 가서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팝업의 경우는 이 집게 팝업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거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팝업을 놔줬고요. 그리고 페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팝업 고지라고 검색하니까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페이 정보를 QR로 와우, 이렇게 픽셀이 좀 깨지네. 이게 넣어줬어요. 보통 팝업에 이런 페이 정보나 가격 같은 거를 쓰지만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팝업에다가 정보 외에도 뭔가 좀 장망스러운 카피, 뭔가 후킹한 멘트들을 적으면은 손님들이 이런 거 구경하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면서 구매를 하시거든요. 뭔가 내 제품의 매력을 부각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내가 B급 세일이라면 뭔가 좀 우픈 멘트들을 좀 적어가지고 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면 구매에도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겨울 서울페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저는 하게 된 생각이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물 들어올 때 돈을 퍼부어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야 돈을 쓸어 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한 생각이, 내 현수막 너무 구려. 시트지 할 거야. 간지가 살지 그래야. 그러고 부스가 쌈뽕하면 당근, 개쩌니까 더 잘 팔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맨날 부스 할 때 10만 원 쓰다가 갑자기 막 60만 원씩 부스에만 쓰고, 그러고 막 굿즈도 갑자기 1,400만 원 미친 거 아니야? 14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 막 이렇게 막 이지랄 떨면서 하게 되었어요. 시트지는 이렇게 대형으로 하면 혼자 붙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쇄에다가 시공비까지 더하니까 시트지만 44만 원이 나왔어요. 네,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처참한데요. 이거 순수익이거든요. 이렇게 개떡같이 했을 때 순수익이 700만 원이 났고, 이렇게 초호화로 제가 돈을 꼬라박았을 때 순수익이 마이너스 190만 원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가오가 뇌를 지배하면 돈을 엄청 많이 쓰게 되는구나. 대기업은 자본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나 같은 족밥들은, 나 같은 스몰 브랜드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리소스로 실속 있게 여러 번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부스의 패착은 돈을 많이 썼다는 것도 있는데, 그 비용 말고도 제품을 수평으로만 진열한 것도 패착이었어요. 보면은 엽서도 이 3단으로만 있죠. 그리고 굿즈도 이렇게 바닥에만 쫙 깔려있죠. 공간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물건을 여기에만 놓은 게 굉장한 패착이었어요. 네, 이 거지 같은 매니큐어 진열대가 엽서를 다 가려서 엽서를 5종류밖에 못 놓고, 부스가 당연히 넓으니까 비싸겠죠. 근데 제품은 수평으로만 나와서 제품이 적게 진열이 되니까 당연히 매출도 적게 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 이게 수직의 영향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스를 굳이 넣은 이유는 부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새롭게 하기보다는 내가 이때 제작한 굿즈, 신제품에 사용된 리소스를 활용을 하면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때 신제품이 달력이었는데요. 여기 이런 요소를 표지에서 가져오고, 이런 배경도 여기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 간판도 여기 타이틀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런 그래픽 요소들을 가져왔습니다.
뭔가 뭐든지 행사를 할 때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세이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각성을 해가지고 나 이제 가오를 빼고서 극효율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 현수막이랑 폰보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손님 모이는 게 시트지 붙여서 개간지나게 했을 때랑 현수막이랑 폰보드 붙였을 때랑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사가요. 그래서 그냥 진짜 체면보다는 실속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도했던 게 제 제품인 키링이랑 스마트톡이 좀 주로 판매가 잘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크릴 이 집기에는 이 제품들이 진열이 됐을 때 잘 어울리지가 않고 좀 빈티가 나 보였어요. 네트망으로 이렇게 진열을 처음 시도를 해봤고 그리고 뭔가 반응이 잘 나왔던 신제품이었어요. 이때 부적 키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색깔이 다 똑같은 이유는 색깔이 다 다르면 원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려면 색깔이 다 똑같아요. 이 제품이 돋보일 수 있는 집기를 사용하니까 오히려 같은 제품인데 더 잘 팔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짜라랑 넘어가서 올해 굿즈 이즈굿에 나갔는데요. 그때 제가 경의선숲길을 팝업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아예 못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이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가서 형광펜으로 하루에 한 칸씩 칠했어요. 그랬는데 당근 이렇게 파니까 사람들이 웃고는 넘어가는데 별로 구경도 안 하고 저는 팬분들이 여기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공지를 올리는 행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치를 그래도 충족을 시키는 게 매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여름 서일페를 가게 되는데요. 페어가 제가 처음 할 때는 사람들이 바꾸나 좀 굿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응어리를 풀면서 소비를 하던 곳이었는데 이 소비 흐름이 브랜드를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 게 주변이 다 캐릭터니까 약간 좀 소품샵이나 성수동 팝업 같은 느낌으로 좀 약간 컨셉추얼하게 굿즈 사물함이라고 풀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다 캐릭터들만 있을 거니까 캐릭터를 아예 빼버리자라는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스 크기를 내가 라지로 했다면 이거를 비용을 줄여서 작은 부스를 시켜서 비용을 줄이고 수직 진열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극효율이지 않을까라는 효율충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캐릭터가 없는 부스는 반응이 좋기는 했는데 너무 꼬아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브랜드에 기대하는 모습에서 살짝 변주를 줘야 되는 건데 완전 다르게 해버려서 이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좀 캐릭터 매력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엔 이 단차도 되게 널널한 거를 썼고 그리고 완전 제가 타공판을 샀어요. 타공판 스탠드를 사가지고 키링 짜라랑 놓고 엽서 짜라랑 놓고 이렇게 뭔가 굿즈 특성의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집기들을 구매해가지고 DP를 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타공판이 진짜 최고의 쌉 효율이다. 그러니까 이 판때기 하나랑 판때기도 사이즈별로 다 팔아요. 내가 원하는 판때기를 사고 그리고 이거 기둥 사고 그리고 이런 후크도 팔고요. 이런 받침대도 팔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유닛을 찾아가지고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여기 진열한 거치대인데요. 이거 라이언 펜시 건데 이게 진짜 튼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망가지지도 않고 원래 아크릴 진열 때 사면 내가 나사로 다 조여줘야 돼요. 조립해야 돼가지고 그것만 한두 시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홈이 있어서 착착착 꽂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숙지만 하면 설치 그냥 5분? 10분 정도 걸려서 추천을 하고 대신 무거워가지고 옮길 때 좀 수고로운 점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만드신 거라 적당한 단차로 스티커나 엽서 이런 거 다 보일 수 있게 만드셔가지고 되게 실용템이에요. 가격이 부담되시면 비슷한데 다른 공산품도 있어가지고 글에다가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때 천은 저 이런 좀 장모 천을 사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테이블보 말고 원단, 장모 원단 이렇게 검색해서 샀고요. 여러분도 제품이 있으면 사셔도 되는데 아예 그냥 원단 단위로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공을 하면 또 비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 단위로 사가지고 내가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마감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털이 날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일단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양의 부수가 커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작은 부스에서 오래 구경을 하기보다 우리도 놀러 가면 큰 소품샵에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부스에서 이렇게 짜르륵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는 거를 좀 선호하고 그렇게 하면 더 구매가 잘 일어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스를 더 키우고 타공 스탠드랑 책상을 더 넣어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름 이 비용치고는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소소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데요. 1패에 참가하면 책상 앞에 이게 테이프로 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물건이. 그래서 제가 한번 철판 깔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불쌍한 척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치웠어요. 근데 이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숙지를 해서 이 라인, 책상 앞에 라인을 넘지 않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밖에 활용 못해서 어려움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 부스를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다뤄봤고요. 그리고 1패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시는 컨텐츠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와, 빠이.